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하면서 인사청문 전국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청와대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치게 되면서 정치권은 파국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네, 여야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호섭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호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김인철 후보자 관련해서요.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는데 그동안에 논란은 있었는데 그래도 자진 사퇴까지 갈 거다 이런 예상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의 첫 낙마 사례로 꼽히는데요. 아마도 윤석열 내각 인사가 좀 부실 검증이 민낯을 드러낸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첫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국민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김인철 후보자 같은 경우가 셀프 찬스, 아빠 찬스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후보자 본인이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하고 있었을 때 딸이 2년간 코넬대 석사과정에 하면서 1억 원의 장학금을 수여받은 거라든가 좀 장학금 대상 기준에도 부적정한데 장학금을 받았던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에 그 법인카드를 받았는데 그 법인카드로 총장 선거를 했던 논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총장 시절에 학생들의 부모 직업들을 전수조사해라라고 지침을 내리는 경우, 또 총장 시절에 논문 대신에 보고서만 제출한 뒤로도 연구비를 1,00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등등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정적인 것은 그 후보자의 제자가 자서전을 냈습니다. 비교하지 마라 하나뿐인 삶이라는 책을 자서전을 냈는데, 그 자서전 내가 일명 방석집이라고 불리우는 고급 음식점에서 제자들의 접대를 받으면서 논문 검사를 받았다라는 것이 드러나서 아마 결정적으로 사퇴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처음 시작일 거고요. 이후에도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내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도 일단 연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면 승부 자신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부적격 인사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 기싸움이 워낙 팽팽해서요. 어떤 입장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자신이 있고 없고는 청문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내일로 예정됐던 청문회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6일이나 또는 9일 정도로 좀 연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나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청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저도 국토교통위 어저께 청문을 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의원들께서 검증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료 자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증인 채택입니다. 우리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가 검은 유착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채널A 사건에 검은 유착이 의혹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증인을 우리 민주당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채택을 거부했고요. 또한 그 이문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을 증인 출석을 요청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 5일 전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간도 또 필요하고, 또 보다 세밀한 검증들을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연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채널A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즉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이 본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서 핸드폰을 풀 수가 없고, 그래서 수사가 난항이 되었고 무혐의 혐의 받았던 것. 물론 자기 방어권을 좀 존중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행동으로서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이라든가 세금 회피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함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접 하셨잖아요. 네네. 예, 이 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불발이 됐고 그런데 이제 주어진 시간 때문에 저희가 뭐 청문회도 받고 언론 보도도 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뭐 논란들 이것들을 꼽기는 좀 그렇고 결정적인 결격 사유 뭐 이렇게 냉소적으로 보고 계시는 이유 하나만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법 위반 사안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그다음에 김명란법 위반 소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소명을 해라라고 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는 하루만 지나가면 될 것처럼 후보자는 생각을 했는가 보죠. 예. 그래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명을 제대로 다시 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소명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소명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소명이 오면 그 소명을 보고 부적격인지 적격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충분히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아직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저희로서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검수완박법 최종 의결이 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얻은 것만큼 또 잃은 것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 뭐 곧 있을 지방선거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들도 나오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좀 보시는지요? 일단은 저희 당은 검수완박은 아니다. 마치 완박은 뺏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뺏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지금 과정들 국민께서 쭉 보고 계시는데 원래 여야의 입장들이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셨죠. 그래서 중재안을 가지고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대변인들이 합의를 해서 좋다, 이 중재안으로 가자라고 했고 양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저희 민주당도 마찬가지 양당 의원총회를 거쳐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전부 인준을 동의를 해준 사안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대통령 당선자도 그랬고 인수위도 수긍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이 여야 합의를 파기했거든요. 이것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뭐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언론 보도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부정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국민의힘께서 어떤 내막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 바꾸기를 했고 뒤집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지키려고 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의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선의가 국민을 이해시키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함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여론에는 그렇게 좋은 지표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앞에 다가온 지방선거 저희가 조금 전에도 질문 드렸지만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부분들은 없잖아 있습니다. 추진하면서도 그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을 지방선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기관의 개혁 과제, 즉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70년 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이거든요. 당초에 검찰의 수사권을 주지 않기로 했던 것이 1954년도 형사소송법 만들 때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순사들이 경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권을 몽땅 경찰에 주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일단은 검찰에서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자라고 해서 네. 수사권이 분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경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경찰에게 힘이 실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사법개혁특위가 결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중수청, 즉 한국형 FBI를 만든다든가 그런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 부분만 생각했다면 자고우면 할 수도 있었겠지만 네. 그렇지 않고 가야 될 길이라면 언제든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